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셨죠?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눈이 쉽게 감기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30년 넘게 수면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새벽 2시면 꼭 깨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얕아집니다. 호르몬의 변화, 뇌의 노화, 그리고 마음의 긴장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서 잠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몸이 진짜로 편안해지기 위해선 우리 뇌가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비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과일. 우리가 매일 만지는 그 자연의 선물 속에 있죠. 과일에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같은 숙면 호르몬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불안한 생각을 잔잔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수면 전문의가 직접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기적의 과일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과일은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단 일주일만 해도 변화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잠을 되찾아줄 5가지 과일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숙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매일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오늘 밤엔 약 대신 바나나 하나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자연이 만든 수면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즉, 바나나는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의 리듬을 회복하게 돕는 작은 신호등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 혹은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깨어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륨, 포타시움. 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박동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수면 모드로 바꿔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밤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늦어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그냥 먹어도 좋지만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건 옛날부터 트리티시 바나나 라떼 라고 불렸는데 트립토판과 칼슘이 만나면서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셋째,
만약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반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서서히 밤이면 편안하다는 기억을 되찾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 오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수면제를 반알씩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분께 2주 동안 바나나 플러스 따뜻한 우유 루틴을 권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쯤 되자 이상하게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겨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표정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맞은 사람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아주 단순한 과일 같지만 그 속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달래주는 따뜻한 힘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힘을 믿고 한 입 베어물어 보세요.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사라질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천천히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체리, 즉 앵두라고도 부르는 사랑스러운 붉은 과일입니다. 체리는 작고 귀엽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잠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를 멜라토닌의 왕, 즉 수면 호르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메라토닌 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이 와도 몸이 그 신호를 놓치는 거죠. 결국 자는 법을 잊어버린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체리가 우리 몸에 다시 그 자연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 즉 신맛이 나는 종류는 멜라토닌 함량이 더 높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체리 몇 알을 먹거나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밤이구나, 이제 쉬어야지 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4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체리의 역할은 단지 호르몬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치아닌과 폴리페놀, 포리페놀 이 풍부해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편안해야 비로소 깊은 잠 속에서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리는 마음을 다독이는 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리는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저녁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드세요. 소화에 부담이 없고 멜라토닌이 몸속에 흡수되어 잠자기 전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둘째,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계절이 맞지 않을 때는 무가당 타트체리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신맛이 남아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에 많은 양은 필요 없습니다. 주스라면 100배 150ml로, 생과일이라면 7심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누워도 생각이 계속 돌아요. 그분께 체리 주스를 권했습니다. 커피 대신 저녁엔 체리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고 웃으셨죠. 하지만 10일쯤 지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엔 밤에 덜 뒤척여요. 새벽에도 잠이 더 깊어요. 그의 표정에는 작은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감각, 그건 어떤 약으로도 줄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체리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엔 하늘이 만든 수면의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체리 몇 알이 당신의 뇌와 마음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그 따뜻한 속삭임이 쌓이면 당신의 밤은 다시 평화로워질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초록빛의 작은 과일, 키위입니다.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수면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생각이 많아져서 한참을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버리는 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날들. 그럴 때 우리 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수면의 리듬이 깨졌어요. 그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과일이 바로 키위입니다. 뉴질랜드의 수면의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성인들에게 매일 밤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 깨어있는 시간은 28% 감소, 전체 수면의 질은 42%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키위 2개가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었던 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키위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세로토닌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키위는 비타민C, 폴리페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키위는 단순히 비타민 과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숙면 과일입니다. 그럼 키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밤 1시간 전 껍질째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멜라토닌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둘째,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 마시기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이 적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셋째,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키위를 먹는 습관은 몸이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하고 호소하셨죠. 밤새 꿈을 꾸고 새벽마다 깨고 낮엔 계속 졸리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바나나 대신 키위 2개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던 분이 3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덜 무거워요. 그분의 눈빛엔 기대하지 않았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키위의 초록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이 우리 몸에 보내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마음을 풀고 쉬어도 돼요. 오늘 밤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작은 키위 2개를 꺼내 드세요. 그 달콤하고 산뜻한 맛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신은 느끼게 될 거예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는 순간을요.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파인애플, 바로 그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 과일입니다. 사실 파인애플은 대부분 소화에 좋은 과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과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기분을 밝히고 잠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과일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깨어 있어서 잠이 안 와요. 괜히 우울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요. 이럴 때 저는 말합니다. 파인애플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파인애플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에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을 때 파인애플 속의 천연 효소와 비타민 C, 그리고 마그네슘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줍니다. 하루 중 우리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잠들기 직전입니다. 그때 뇌는 하루 동안의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 파인애플의 달콤한 산미, 수안웨이는 이 긴장된 신호를 휴식의 신호로 바꾸어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파인애플을 저녁 시간에 섭취한 그룹은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 1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몸이 스스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장점은 브로멜라인, 비로메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소화를 도와주고 위의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결국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파인애플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식후 1시간, 1시간 반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 드세요. 너무 배부를 때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먹기보다 상온에 두었다가 약간 따뜻한 온도로 먹으면 좋습니다. 찬 음식은 위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양은 3엄 4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산도가 높아져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밝고 건강한 분이었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부터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만 아침에 더 무겁고 우울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잠이 들기 전 작은 파인애플 조각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과일로 우울이 나을까요? 하지만 2주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즘엔 그 달콤한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먹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덜 외로운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지 영양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파인애플의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긴장을 녹여주는 작은 처방이에요. 오늘 밤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작은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입에 넣어보세요. 그 상큼한 단맛이 천천히 퍼질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문이 부드럽게 열릴 겁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뇌는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과일입니다. 조용히 밤을 닮은 색을 가진 과일, 바로 포도, 즉 푸타오입니다. 포도는 그 작고 둥근 알맹이 안에 깊은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단순히 피로회복 과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포도는 수면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 껍질과 씨 속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멜라토닌, 메라토닌 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 포도, 레드 그레이프는 그 함량이 녹색 포도의 5배 이상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밤이 되면 혈액을 따라 뇌로 전달되어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레스베라트롤 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 생기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즉, 포도는 단순히 잠을 돕는 과일이 아니라 잠 속에서 뇌를 회복시키는 과일입니다. 그럼 포도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저녁 식사 후 약 1-2시간 뒤 너무 배부르지 않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멜라토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둘째,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에 멜라토닌과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가능하면 씨가 있는 생포도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씨 없는 품종이 많지만 멜라토닌과 폴리페놀은 씨 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분이 많기 때문에 1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도는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즉 해가 짧아지고 마음이 조금 쓸쓸해질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엔 멜라토닌 리듬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포도의 천연 멜라토닌은 이 불안정한 생체 리듬을 다시 안정시켜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70대 남성분이셨죠. 몇 년 전부터 새벽 3시면 꼭 깨어나서 그 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매일 밤 포도 10알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무 약도 보조제도 없이요. 3주 후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엔 새벽에 깨도 금세 다시 잠이 와요. 포도를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도는 달콤한 과일이지만 그 달콤함의 본질은 위로입니다. 작은 알갱이 속에서 하루의 피로와 긴장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오늘 밤 포도 하나를 입에 넣어보세요. 껍질의 미묘한 떫은 맛, 속살의 부드러운 단맛, 그 균형이 당신의 뇌에도 조용히 전해질 겁니다. 그 맛이 사라질 즈음 당신의 마음엔 이런 속삭임이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푹 쉬세요. 오늘 우리는 5가지 과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 파인애플, 그리고 포도. 모두 너무 익숙한 과일들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 익숙함 속에 수면의 비밀아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사실 잠이란 건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억지로 오게 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몸이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몸은 다시 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조각의 과일, 한 잔의 따뜻한 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라는 말. 이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숙면이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도 늦은 밤 창밖의 불빛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과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담긴 자연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잠은 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몸을 눕히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잘 시간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당신의 밤이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정말 잘 잤다.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말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휴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휴식이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의 관심과 따뜻한 습관이 당신의 밤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편안한 밤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밤, 편안한 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